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 알려주기 힘든 유형 두 번째 패배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느 분야든 꼭 한 번씩은 1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뭐 내가 청소를 막 학급에서 내가 1등을 해본 적이 있다든지, 그래서 막 어떤 뭐 선생님이 내린 칭찬 아니면은 그 학생들의 인정, 너는 왜 이런 거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파민 보상 시스템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 버텨요. 그 이유는 이제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나오는데, 지연된 만족이라 그래서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15분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티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학업 성취도나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그렇게 잘 버티는 친구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우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오래 뭔가를 잘해봐서 인정받아 보고, 또는 그거를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뭔가를 했을 때 되게 잘하는 편인데, 문제는 이런 패배주의자들이 그런 시스템에 완전 반대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볼 만한데 그거를 일단은 그냥 모르겠고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고 어차피 노답이고 헬조선 노답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팀노바에 왔을 때 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제 오래 버티지도 못하는데, 걔 중에 재능도 있고 이런 친구들 중에 그렇게 끝까지 버텨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패배주의가, 한 친구 떠오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연봉 한 6천은 받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계산하는 게 웬만하면 다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항상 성공만을, 학생들을 항상 제가 측정한 연봉으로 거의 90한 9%? 90한 못해도 95, 6%는 목표치까지 다 보냈거든요. 아니면 근사치까지 다 보냈기 때문에, 뭐 5,500 갈 친구 5,300으로 간 케이스는 있겠지. 뭐 근데 거의 근사치에 다 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전 이 친구 무조건 6,000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연봉 4천대로 팀노바 포기하면서 저 그냥 적당히 갈래요 하면서 취업할 때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자기가 그 패배주에 빠져 있던 거지. 그래서 저를 차라리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던지, 사람들이 요새 막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는 거 보면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비꼬죠. 그런 것도 다 패배주의에 빠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어차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 이것과 선생님이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듣고 그거를 잘 숙지해서 잘 하는 게 내가 세뇌당했다고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고, 아니면은 아닌 거지. 근데 원래 가스라이팅의 용어는 실체가 없는 거를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을 몰아가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배워서 잘 써먹는 사람들 보고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비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런 것도 다 패배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는 않고 뭔가 잘 이렇게 인내해서 얻어내지는 못하는데 야망이 많아서 남들에게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수익적으로 되게 좋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저는 항상 인내하고 버텨서 좋은 결과를 항상 만들어 왔던 사람이고, 그게 그 가치를 알거든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1등 했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뭐 공부 자체는 별로 싫어했는데 뭐 상고에서 1등 할 정도는 됐고, 물론 한 인문계에서 그냥 1등 할 정도면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사이권. 근데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맨날 날 새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게임스쿨도 다녔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이었죠. 막 머리도 많이 빠질 정도로 좀 고통이 있었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0대 때도 억대 연봉을 빠르게 찍었죠. 제가 능력이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찍었어요. 새벽 4, 5시까지 해서 찍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냥 게임 대회 나가서 뭐 엄청 막 유명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하던 게임에서는 랭킹 10위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대회 나가서도 상도 많이 탔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 초등학교 때도
항상 뭔가 많았어. 뭔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런 뭔가 이렇게 할 때 잘 버텨서 하는 거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집안 환경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집안이 뭐 엄마 아빠랑 안 싸우고 막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별로 좋은 집안도 아닌데 맨날 막 뒤지게 싸우고 막 이런 집안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인내를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감성이 인내는 쓰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감성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력할 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뭔가를 잘 해나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이거에 얼마를 투자해야 내가 이걸 잘해질까,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당연한 거야, 그건.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요즘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걸 느꼈냐면, 일본의 유토리 세대가 우리나라 지금 세대랑 좀 비슷하거든요. 유토리 세대가 막 평등 막 이런 게 중요해서 막 1등도 없고 그냥 같이 공동 1등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1등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다 뭐 이지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쟁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게 1970년대 70년 5, 60년대부터 한 7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일본에서도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주입식 교육 이후에 이건 아니다, 그 북유럽식 교육으로 가자 해서 이제 유토리 세대 교육, 평등 교육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유토리 세대는 2014년도에 망했어요. 패배, 이 교육은 옳지 않다라는 걸 2014년도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한 80년대생들 또 60년대, 80년대 막 90년대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되게 나약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의 어떤 이런 가치들을 이제 그 이후 세대는 좀 배우는데, 그냥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할 필요가 있나? 내가 1등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해지니까 아무도 열심히 안 하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그런 식으로 생산력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거죠. 북한 제품 보면은 열심히 해도 옆에 동무랑 나랑 똑같이 받는 게 돈이 똑같은데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심히 할 때는 뭐 장사할 때 옆에 상인들이랑 경쟁하고 이럴 때나 경쟁해가지고 나만 보상이 많잖아. 돈이 보상이잖아. 그런 걸 많이 받을 때 사람들이 졸라게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 아름답고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꾸 이런 뭐 경쟁을 해야 된다, 우리 막 인내하고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경쟁 메커니즘이 그냥 본능 그 자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스탠포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최악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은 공산주의식 보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유치원생들한테도 어리다고 애들이 되게 속상할까봐 모두 1등 주는 거, 이런 거 있지. 1등은 1등, 아닌 애들은 2등 3등 줘야지. 그런 시스템이 좋다 이거야. 이거는 실험에서 나온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경쟁은 정자 때부터 하던 아주 근본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패배자가 있잖아. 패배자도 슬플 거 아니야. 롤 할 때 지면 슬플 거 아니야. 근데 왜 게임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게임이 왜 1등이냐고, 전 세계에. 잘 생각해봐.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거라고. 게임에서 그런 경쟁을 금지시켜야 되겠네?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불편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 위험하다니까. 우리 몸의 호르몬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상이나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두 평등한 느낌으로 가자고 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애초에 정자 자체가 경쟁인데 애초에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 메커니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너무 막 과하게 주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고통을 주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냈을 때 끈덕지게 버텨서 무언가를 이렇게 잘 해나가는 거,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친구도 보면은 연봉 한 6천에 갈 친구였는데도 한 4천 정도에 본인이 포기하고 가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 있었겠죠. 신뢰가 뭔가 본인 스스로 무너져 있겠죠. 근데 저는 저 끝까지 믿고 그런 친구들 치고 취업 제대로 못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5천 미만으로 시킨 적도 없고 3년 동안. 그래서 저를 믿어주고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패배주의 마인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면접 보다 보면 그 친구 조금 4차원이거든요. 머리 되게 똑똑한데 그 4차원 느낌이 있어서 소통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연습을 시키는데, 이게 몇 번 면접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면접이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연봉이 비싸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4차원적인 친구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개발은 졸라 잘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 친구의 가치를 봐주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거든. 근데 면접은 한 번만 보고 사람을 정하잖아. 한두 번 보고 그냥 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가치를 못 봐준 건데, 이 친구도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한두 개 떨어지다 보니까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죠. 원래도 그렇게 뭔가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개발은 또 재능이 있었어. 근데 그 재능을 내가 아무리 칭찬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도 그 의미가 없어요. 자기 신념이 확신에 찬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기존 세들이 졸라게 많아요. 팀노바 이렇게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막 예전에 팀노바 막 공격하고 그럴 때 막 학생들이 되게 선량한 그런 양떼들처럼 표현하고, 저는 이제 늑대처럼 표현해서 마치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김서영 그 배우가 자기 딸내미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막 진짜 막 미칠 정도로 수학 천재를 막 미치게 만든 것처럼 그거를 묘사를 하면서 제가 막 그런 악마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거 보고 기가 찼어. 드라마를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정도의 지능이 먹히는 나? 근데 먹히더라고. 난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너무 좀 지능 이슈가 있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드라마를 현실로 보는구나. 그럼 뭐 마블도 믿어야지. 캡틴 마블 이런 것도 믿어야 되겠네요. 막 그 아이언맨도 있구나 이렇게 믿어. 그런 것도.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허구를 빗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다 제 얘기 잘 들어준 친구들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런 패배주의에 물든 친구들은 진짜 컨트롤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컨트롤이 제일 안 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일단 제가 관리하는 중에는 제가 컨트롤이 돼야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이 그 선수들을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감독이라는 거죠. 근데 뭔가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한테 어떤 거를 어떻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에 발작 버튼이 진짜 많이 눌리는 것 같거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회사에 갔을 때도 왜 MZ들이, 그러니까 정확하면 밀레니얼 세대들, 그러니까 근데 제 세대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 똘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 상사들이랑. 그러니까 회사는요, 조직 구조예요. 조직 구조고 나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 그 문제를 책임을 지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안에서 더 많은, 이렇게 자기가 책임질 거니까 더 많은 선택 권한을 가진다. 근데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팀장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제 의견을 안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멍청한 생각이란 거지. 애초에 그 책임 안 지잖아. 신입들은 져봤자 자기가 맡은 일에서만 살짝 지는 거고, 총 책임은 그 대표가 지는 거고, 그 밑에 각 팀마다 그 팀장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런 건데 기싸움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회 문제가 되는 거지. 유토리 세대랑 비슷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평등 이런 게 중요하고 경쟁은 나쁘고 돈은 속물적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돈 앞에서 장사 없고, 이 경제관념이 똑바로 잡히는 게 훨씬 중요한데, 이상한 사상들 가르쳐가지고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교육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그 나라가 몰락하듯이 그 친구 자체가 몰락해버린다는 거죠.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게임에서도 모든 경쟁 요소를 없애야 돼요. 등급이란 제도도 없애야 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본능을 가지고,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임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등급, 성장, 노력 이런 가치가 게임에 단어가 있어. 왜 그런지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런 도파민 보상을 게임으로 대리만족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이 재밌다고 느끼는 거죠.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이렇게 두는 걸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